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문재인 정부가 낮다는 비율이 무려 57.8%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위기 대응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코로나 재위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최종 확정했다는 이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 위기 대응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목숨 걸고 막아보겠다라고 한 반면 윤석열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알아서 피하다가 걸리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작년에 이렇게 말했죠.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 이처럼 윤석열은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도 없는 거 방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결사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저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런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무려 5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슈가 재점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나 살해한 살인마들을 북으로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재론하고 띄우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관심도 없는 거 왜 자꾸 떠드냐? 이거죠. 그랬더니 무려 53.7%가 지지율 하락을 전환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사건을 번복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8.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0% 넘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무책임해, 그래서 자꾸 책임을 돌리려 해 라고 60%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과 국힘당은 문재인 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먹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정권 찬양 기사들이 먹히겠습니까? 대우 사태 해결 돋보인 윤 대통령 고비마다 메시지로 협상 유도했다. 공은 윤석열에게, 관은 문재인에게 돌리고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언론들은 외람이 낙인이 찍히고 함께 쓸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0.7% 차이긴 하지만 왜 당선이 됐냐? 결국 부동산 때문이라는 얘기죠. 돈에 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지만 부동산도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윤석열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올 연말이 되면 고금리로 인해 연체가 본격 시작됩니다. 제2의 IMF가 본격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이 40%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할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자, 이번 주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 총수는 여론조사 곳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윤석열의 실제 지지율이 26.4%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윤석열은 책임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한동훈과 같은 검사 출신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그 검사들의 무책임한 종특을 드러내서 그 앞날을 망쳐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책임을 져본 일이 없습니다. 2015년, 21년까지의 기소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의 기소율이 32.9%인 가운데 검사가 기소당하는 확률은 0.1%였습니다. 늘 법과 원칙대로 했습니다 라는 말 뒤에 숨어 왔던 인간들이에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지 책임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대통령이 됐는데 막상 되어보니 자꾸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무책임하게 살아왔는데 책임을 지라고 하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피곤하고 술이 땡기고 일정을 줄이고 싶습니다. 무식하고 무능한데 무책임해서 이제는
무기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가장 두려운 말은 바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각 있는 기자분들 또 시위할 때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그 재미있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정리하자면 윤석열이 무책임해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국민들이 60%에 달하는 가운데 책임을 져본 적도 없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윤석열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격 연체가 시작되고 부동산 가격이 본격 떨어지는 연말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만든 각자 도생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음 대권에서 국민들이 채우려는 결핍은 바로 책임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정당을 내세우면서 책임지는 민생정당의 포지션을 얼른 갖기 위해서 법사위 등을 다 내주고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생으로 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어주거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생이란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민생 강조하다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것을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김남국에게 개혁을 원하는데 자꾸 민생을 말하니까 개혁 의지가 퇴색되었다고 봤던 겁니다. 친명계라고 불리우는 김남국도 이런 의심을 받는데 다른 민주당 의원이 민생을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박 인증이라고만 하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민생을 얘기하면 다릅니다. 해낼 것만 같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지금의 각자 도생, 무책임의 시대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입증된 실력도 있고 실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결기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곧 이기는 민주당 정신이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이 지금 우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개혁을 향해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결기. 아유, 좋아요. 자, 기득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결기가 있어야 국민들은 믿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그렇게 강조하는 그 중도층들은 직관적으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할 거야. 이재명은 할 거야.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다 이래요. 결국 민주당에서 결기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자해에 가깝습니다. 결기를 입증하지 못한 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결기도 없는 것들이 무슨 민생을 한다고 구라치냐 이런 소리나 듣죠.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가야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친명계 의원인데도 이러니 나머지 의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을 거론한 겁니다. 아직 결기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겁니다. 네. 요즘 기사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자료와 사진이 나오면 그 뒤에 백판에 걸려있는 민생, 유능, 혁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입니다. 어떤 중도층이 일반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설득이 됩니까? 결기도 없는 것들이 민생이고 유능하고 혁신할 수 있냐? 이러죠. 결국 결기 있는 자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서 다음 대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적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은 단순해요. 이거 이재명이 한 겁니다. 이거 이재명이 막은 겁니다. 이것을 부동산병에 걸렸다가 정신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윤석열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은 머리 굴려서 정치 공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오세훈이가 앞서고 안철수가 어쩌고 다 개소리입니다. 뺀질이와 모질이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다음 대권을 먹을 수 없다. 결기 있는 자만이 집권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